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 그런데요, 단 한 번, 딱 한 번의 순간에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길어야 몇 초. 하지만 그 몇 초가 수십 년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 장면은 대부분 이럴 때 나타납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순간, 그때 사람의 눈이 변합니다. 표정이 굳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갑을 꺼냅니다. 그 짧은 순간 그 안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하나만 바꾸자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평소에 자신을 잘 숨깁니다. 친절한 척도 하고, 양보하는 척도 하고, 배려하는 척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익이 걸린 순간입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그때는 본능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두 사람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예전 이야기도 꺼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났습니다.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그걸 본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인지. 그날 이후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 움츠러드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계산을 합니다. 돈 앞에서 여유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건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이라면 이미 느껴보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회복이 빠릅니다. 사람을 다시 만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한 번의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5가지 사람 유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알면 앞으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산은 정확한데 마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시장도 다니고 여행도 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항상 딱 반씩 계산합니다. 1,000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도 각자 계산입니다. 처음에는 깔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팠을 때였습니다. 손목을 다쳐 며칠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 친구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관계는 항상 손익이 맞아야 하는 거래였다는 것을. 계산이 정확한 사람, 겉으로 보면 깔끔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장부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 줬는지, 얼마 받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라고 느끼는 순간 그 관계는 조용히 끝납니다. 친구 사이에서 중요한 건 돈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낼게 이 한마디입니다. 그 말 안에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경조사에서 달라지는 사람, 체면만 있고 마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이런 자리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의금 봉투를 내는 척하면서 살짝 접어 넣었습니다. 금액은 형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두 번, 세 번 음식을 가져다 먹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보고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와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잠깐 머물고 조의금 봉투 하나 두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났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없었는데 그 마음이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조사는 꾸밀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섞인 자리에서는 사람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체면만 있는 사람은 늘 보여지는 것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 누가 와 있었는지 그 기억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돈을 빌린 뒤에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돈을 빌려줄 때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리기 전과 거의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갚고 혹시 사정이 생기면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갚은 뒤에는 오히려 더 고마워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돈 거래 이후에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류는 다릅니다. 돈을 받는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만나도 그 이야기를 피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지인이 아이 학원비가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변했습니다. 만나면 웃지만 돈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려 하면 갑자기 바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돈보다 아픈 건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우리는 돈보다 그 시간에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같이 먹었던 밥, 나눴던 이야기, 쌓였던 기억,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려줄 수 없는 돈은 처음부터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건 차가운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밥값 앞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한 남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어울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등산도 같이 가고 밥도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을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계산한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있었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갑니다. 전화가 옵니다. 잠깐 나갔다 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일부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한쪽만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건 베풀미 아니라 소모라는 것을. 노년에는 소모되는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늦을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었던 적은 없었는지.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게 바로 돌아봐야 할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겉으로는 친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정말 잘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웃기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정말 내가 힘든 순간, 그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지인이 있었습니다.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크게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락이 왔던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지 않던 사람, 가까운 사이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냐고, 필요한 거 없냐고. 반대로 늘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퇴원 후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누가 내 사람인지.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증명됩니다.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없다면 그 관계는 겉모습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잘해주는 사람보다 필요할 때 있는 사람, 말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보다 중요한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 이 기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은 정확한데 마음이 없는 사람. 두 번째, 경조사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사람. 세 번째, 돈을 빌린 뒤 관계가 변하는 사람. 네 번째, 늘 얻어먹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사람. 다섯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지는 사람. 이 다섯 가지. 이건 사람을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나이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곁에 둘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입니다. 혹시 나는 계산만 따지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누군가의 경조사를 가볍게 넘긴 적은 없었는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았던 적은 없었는지, 필요한 순간에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이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뀌면 우리 주변 사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남습니다. 이제부터는 관계를 늘리는 것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편한 관계,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 조금씩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사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같이 있어도 조용한 사람,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게 노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기억은 남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누군가에게 편했던 사람, 고마웠던 사람, 생각나면 따뜻해지는 사람, 그렇게 남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늘 이야기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다면 조용히 마음속에만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편안한 관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 한켠이 조금은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아닌지 사실은 이미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뿐입니다. 사람을 놓는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인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아깝고 추억이 많고 정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길다고 해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많은 것을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서운함, 작은 무례함, 작은 이기심,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한가? 이 사람과 대화하면 내가 작아지지 않는가?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이 세 가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깊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삶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과 함께하는 삶. 그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혹시 지금 조금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보다 혼자인 게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좋은 사람은 내가 정리를 시작할 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억지로 해석하지 마시고 좋게 포장하지도 마시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시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고
사람 때문에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